자, 우리 페널티래. 저기 클리닉 하는 거 밀리지 말자고. 이거 계약하고 하려고 하면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많이 힘들 테니까 밀리지 말고 하자고. 밀리지 말고. 자, 만약에 밀렸다면요, 여러분. 그 해당 일자에 맞춰서 그냥 진행을 하세요. 알겠죠? 해당 일자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 다 하고 나면은 한 바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밀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채우시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좀 먼저 할 건데요. 자, 앞부분은 사실상 암기 테스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크게 뭐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작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됐던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두 명의 사람들이 허리케인으로 부상당했었다고 보도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뭐뭐라고 보도된다라고 써 있는 요 부분입니다. 뭐뭐라고 보도된다. 이런 게 바로 it is reported 돼. 요게 한 세트예요. it is reported. 됐죠? 그래서 대절에 주어 동사 나오는 이제 이런 패턴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it is reported 대신데 여기 주의해야 할 점이 동사 자리에 부상 당했었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야 된다는 점. 요게 바로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태풍이 그 피해의 원인이었다고 여겨진다. 얘도 똑같아요. 뭐뭐라고 여겨진다라고 지금 쓰여 있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it is considered 대시거든요. It is considered that 주어 동사. 위에 거랑 패턴이 똑같아요. 그런데 힌트 단어를 보면은 it이 없네요. 그렇죠? that도 없고요. it도 없고 that도 없어요. 그럼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 it is pp that이라는 거를 다른 형태로 바꿨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건데요. 자, 간략하게만 보여주자면 it is pp that 이렇게 나온다.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 여기 좀 지울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 주어를 앞으로 빼고 얘를 내려서 비동사의 pp 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바꿨을 때 여기는 예를 들어 현재 시제인데 요 동사는 과거 시제야. 이렇게 시제가 달라. 그러면은 후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후에 have pp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태풍이 그 피해 원인이었다고 여겨진다. 원인이었다 보여요? 원인이었다? 과거죠, 과거. 그렇죠? 여겨진다. 여기는 뭡니까? 현재죠. 시제가 다릅니다. 여기서 아마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he typhoon is considered라고 is라는 현재 시를 썼지만 이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to have pp라는 형태로 써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수거 표현이 있는데 responsible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중요 수거죠. 뭐뭐에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뭐뭐에 책임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서 보면은 원인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건 약간 의역된 겁니다. 의역된 거. 그래서 그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조금 어색하니까. 그래서 원인이었다. 이렇게 약간 의역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번. 아이들은 개인용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자, 허락되는 거니까 일단은 be allowed 썼는데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비동사에 allowed하고 나왔다. 그러면은 뒤에는 투부정사를 써야겠구나. 이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투부정사는 뭐뭐 하도록 뭔가를 하는 것.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뭐 하는 것 보여요?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수영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기 때문에 to swim 이런 형태를 써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승객들은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안전띠를 매도록 요청받는다. 자, 여기서도 요청받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sk란 표현은 물어보다라는 뜻이지만 투부정사와 함께 쓰이면 요청하다라는 뜻이 됐습니다. 자, 요청받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수동태로 써줘야겠고요. 다시 한번 요청받다는 뭐랑 어울린다? 투부정사랑 어울린다. 이거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영작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일리 테스트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바로 또 교재를 가봐야겠죠.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관계대명사와 what까지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우리가 이거 문법 수업을 좀 오래전에 했었죠? 아마 우리 휴가 가기 전에 했었던 걸로 기억해갖고. 네. 자, 그러면은 관계부사를 보면 될까요? 맞나? 맞아요? 관계대명사 와까지만 했었죠? 관계부사 안 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관계부사를 이제 필기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저는 책에다가 필기할 거거든요. 여러분은 책에 필기하기에는 좀 좁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각자 알아서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랑 똑같은 버전으로 필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필기가 역시나 할 게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가 전 쓰겠습니다. 관계 부사 한번 가볼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었던 관계 대명사를 좀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워낙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 우리가 배운 지 오래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냥 제가 말로써 그냥 대충 여기다 끄적거리면서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필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배웠던 관계 대명사라는 녀석, 이 관계 대명사라는 녀석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 이 녀석의 개념이 뭐였는가?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건데 앞에 나와 있는 관계라는 말은 접속사를 뜻한다.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가 결합된 형태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맨 처음에 했었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라는 녀석, 어떤 하나의 단어죠. 관계대명사는 하나의 단어로서 앞에는 명사, 우리가 선행사라 부르는 명사가 나오고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는 문장, 즉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이어져서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전체 덩어리가 절이 되는데 이 절이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해서 형용사 절이다 이렇게 불렀었고요. 우리말로는 멈하는 이렇게 해석이 됐었죠. 됐죠?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기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연결한다든가 또는 격을 구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자, 추가적으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것도 짧게 리뷰하자면 what이라는 거는 선행사 the thing이라는 녀석과 관계대명사 대시 합쳐진 형태로서 우리말로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명사절이었습니다. 명사절. 그죠? 자, 그래서 이 what이란 녀석도 똑같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가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필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다 지워버리고 오늘부터는 배울 게 관계 부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관계 대명사라는 녀석과 용어가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아요.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당연히 다른 점이 있겠죠. 이름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관계 부사를 배울 때는 관계 대명사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미리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관계 부사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나오는 시험이 역시나 또 정해져 있는데요. 주로 중학교 때는 관계부사에 가장 기본적인 시험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when 써야 돼, where 써야 돼 이런 관계부사를 구분하는 문제들이라던가 또는 the way와 how는 함께 쓸 수 없다.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그런 것들. 이런 좀 기본적인 것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주로 많이 나옵니다. 관계부사는 보통 중3 1학기 기말고사나 중3 2학기 중간고사 시즌에 많이 나와요. 이 시즌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은 이 관계부사가 시험에 나올 학교도 분명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관계부사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관계대명사와 구분짓는 식으로 시험을 많이 출제합니다.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 위치를 쓸래 아니면 관계부사 where를 쓸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고등학교 1학년에 가장 대표적인 어법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관계부사라는 게 뭔지 기본 개념부터 한번 익혀보고요. 그리고 저는 수업을 할 때 관계 대명사와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관계 부사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가봅시다. 개념 그리고 특징이 되겠죠. 관계 대명사랑 똑같이 갈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결합된 형태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계 부사라는 거는 뭐랑 뭐가 결합된 형태일까? 관계라는 거는 접속사였잖아. 그렇지? 그럼 접속사랑 뭐랑 부사랑 결합된 형태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필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 겸 다시 한번 써보자면은 자, 여기에서 접속사라는 녀석은 자, 접속사가 하는 역할 두 가지 있었지. 복습이야, 복습. 뭐랑 뭐였어? 첫 번째, 저를 이끌어준다. 2번에다 쓸게요, 그거는. 저를 이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 뭡니까? 접속사가 하는 역할. 에헤이, 접속사가 하는 가장 기본 역할이 뭐야?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 연결해준다. 그렇지. 됐어요? 이게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부사가 하는 역할 한번 볼까요? 부사?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그렇죠. 뭐 그런 거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수경이가 대답을 잘했는데요. 자, 부사가 하는 역할은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이런 거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2번 특징을 쓸게요. 부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식하지만 부사는 주로 어떤 걸 많이 나타내냐면요. 주로 많이 나타내는 게 부사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부사로서 표현하는 게 이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I go 라고 했어요. I go 이거 안 써도 돼요. 나 간다 이렇게 했어. 근데 내가 갑자기 수업하다 말고 나 간다 다짜고짜 이래버리면 뭐야? 쟤 뭐 왜 언제 가는데 시간 나 지금 간다 시간 어디로 가는데 나 교무실로 간다 뭐 예를 들어서 이유 왜 가는데 갑자기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간다 방법 어떻게 할 건데 문어프 하면서 됐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했던 I go라는 말 제외하고 나머지들 말했잖아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게 뭐예요? 다 부사예요. 다 부사.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로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안 써도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관계부사라는 것도 줄여서 관부라고 쓸게요. 그럼 이 관계부사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관계대명사처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저를 이끌고요. 그리고 이 관계부사란 녀석이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을 수식해주고요. 그리고 얘 자체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하나의 단어가 네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랑 똑같습니다. 그런 점은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지난번과 똑같은 패턴으로 제가 필기한다 했었죠. 자, 그러면은 줄여서 관계부사가 이렇게 한번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얘 앞에는 뭐가 오는지, 얘 뒤에는 뭐가 오는지 똑같이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관계부사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부사 앞부분에는요, 역시나 똑같이 명사가 나옵니다. 앞에 명사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명사의 이름이 무엇이냐? 얘도 똑같습니다. 선행사예요. 됐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배울 때는 선행사의 종류를 두 개로 나눴었어. 뭐랑 뭐였지?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눴었지. 자, 그런데 관계부사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관계부사는요, 무려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눕니다. 네 개. 이 네 개가 무엇이냐? 눈치 빠른 사람은 알 텐데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 위에 네 개입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각각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 관련된 명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잘 필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시간을 명사로 하면은 우리가 the time이라고 쓰면 되겠죠. the time. 장소는 영어로 뭡니까? the pla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유는 the reason. 자, 방법은 the way.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요? 얘네들이 뭡니까? 다 선행사예요. 선행사. 됐어요? 기본적인 선행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인 선행사. 여기서 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선행사는 그러면 딱 이 네 개밖에 없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관련된 선행사, 장소에 관련된 선행사 뭐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의 선행사가 the place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교실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건물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집이라든가 이게 다 장소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로서는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여기까지만 쓰고요. 그 다음에 3번을 쓸게요. 3번. 공간이 좀 좁네, 이게. 자, 3번. 자, 관계부사 앞쪽을 살펴봤으니 이번엔 똑같이 관계부사 뒤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써보자면 앞에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관계부사 뒤쪽은 어떻게 나올까? 아까 전에 우리가 접속사의 특징을 말했잖아요. 절을 이끈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관계부사는요. 여기에서 바로 관계대명사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벌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관계대명사 공부할 때도 3번 특징이 제일 중요했었거든.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관계부사도 이 3번 특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하면 오늘 배우는 거 다 까먹어도 돼. 근데 이거는 기억해야 돼. 알겠지?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만큼 중요하다. 자, 관계부사는요.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이 나옵니다. 절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절이요. 요 절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 완전한 형태. 됐어? 우리 관계대명사는 어땠지?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 가볍게 리뷰 좀 해볼까요? 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었죠? 자, 관계대명사는 얘는 대명사예요. 대명사,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면 뒤에는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주어, 동사 이딴 식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만 살펴보면은 불완전하죠. 그렇죠? 합치면 완전해지고요. 됐나요? 이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관계부사는 어떻습니까? 관계부사는 부사예요, 부사. 여러분, 부사라는 녀석이 문장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 그치?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한 형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 또 이렇게 절의 형태가 만들어지네요. 절. 그렇죠?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니까 절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절이 어떤 역할을 하냐? 서연이 낙서하지 말고. 지금 낙서할 시간이 없어. 중요한 거야, 이 자식아. 빨리 필기해. 자, 이 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관계대명사랑 똑같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덩어리는 역시나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 절이 됩니다. 똑같아요. 관계대명사랑 똑같아요. 해석도 심지어 똑같습니다. 뭐뭐 하는으로 합니다. 됐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자. 관계대명사도 형용사절이고 관계부사도 형용사절이고 관계대명사도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고 관계부사도 뭐뭐 하는으로 해석해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대명사 쓸래 관계부사 쓸래 문제가 나왔을 때 해석으로 구별이 될까요? 구별이 안 됩니다. 왜? 똑같으니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해석으로 구별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특징. 4번 특징은 여기 오른쪽 빈 공간에 제가 필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쓸게요. 잠깐만요. 아이, 책이 버려갖고. 자, 4번 쓰겠습니다. 우리 그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형태가 막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었죠. 후즈, 훔 막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또는 which, 뭐 that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 자, 한번 생각해보자. 관계대명사는 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었었죠? 뭐에 따라서? 격에 따라서 바뀌었고 또 선행사에 따라서 또 바뀌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관계부사에는요. 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격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가 방금 전에 썼던 건데 주격이라는 말은 뭔 소리예요? 주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목적격이란 건 목적을 한 소리고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뭐야? 부사잖아, 부사. 여러분 부사가 주어가 돼요? 부사가 주어가 됩니까? 부사는 주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격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됐어? 따라서 관계부사는 간단합니다. 격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언행사에 따라 언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형태가 달라진.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표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써보자면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이 선행사들이 왼쪽에 나와 있죠. 한 번 더 쓸게요. 저는 오른쪽에 썼으니까. 자,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 시간 선행사가 나오면요. 그러면 뒤에는 관계부사를 뭘 쓰냐면은 when을 씁니다. 자, 장소를 나타내는 거는 당연히 where 쓰겠죠. 굳이 이거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쉽습니다. 그렇죠? 이유를 나타내는 건 당연히 왜라는 why를 쓰겠고요. 방법을 나타내는 언행사는 당연히 how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할 때 우리가 which를 쓰든 who를 쓰든 that을 쓰든 뭘 쓰든 간에 해석은 다 똑같았습니다.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관계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when, where, why, how 어떤 걸 쓰더라도 해석은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관계부사의 기본이었습니다. 기본. 됐죠? 여기까지가 관계부사의 기본 개념 제가 쭉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관계부사의 기본 개념은 다 설명했으니 이제 조금 특이사항들을 이제 몇 가지 좀 배워볼 건데요. 일단 책의 순서랑 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책에는 일단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 해갖고 특징만 지금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의 것은 뭐 설명이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가로 좀 여기다가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아이고. 자, 2번으로 쓸게요. 2번.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는 관계대명사의 격구분법 이런 것도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계부사에는 격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격구분 이런 거는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특징을 한번 써볼게요. 관계부사의 특징. 특징. 위에서 제가 1번 기본 개념에서 다루지 않았던 특징을 여기다가 쓸 건데요. 딱 두 개에 대해서만 쓸 겁니다. 두 개. 자, 첫 번째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관계부사 how라는 녀석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잠깐만 그 종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좀 봐봐. 여기 종류를 보면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잘 봐봐. 쌤이 지금 체크한 걸 보면은 when, where, why는 전부 다 WH로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how만 H로 시작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만 왕따야. 그러니까 얘만 특이한 게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how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가 방법에 대한 즉 the way죠. the way. the way랑 함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The way, how 이렇게 쓴다. 그럼 이거 뭡니까? 틀린 겁니다. 어법상 틀리다고요.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됐어?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the way 블라블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how 블라블라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써야 어법상 올바른 형태가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건데요. 중3 시험에서 잘 나와요. 중3 시험에서. 근데 이거 어려운 거 없잖아. 그냥 the way랑 how는 같이 못 쓰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니까요. 쉽죠? 자, 여기까지는 책에서 다루는 것. 이제 책에서 다루지 않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유, 왜 이렇게 잡펜들이 많아. 에이.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뭘 말할 거냐면요. 관계부사 where의 특징을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where.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관계부사 where의 특징이라기보다는요. where의 선행사의 특징이거든요. where의 선행사.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where의 선행사는요.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장소가 돼야 돼요. 장소.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장소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where는요. 얘가 관계부사 4개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관계부사 where거든요. where. 왜 그러냐면은 이 where라는 단어는요. 되게 범용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뿐만 아니라 뭐에 쓰일 수도 있냐면요. 어떤 상황에 관련된 표현에서도 이 where를 쓸 수 있습니다. 상황. 상황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situation.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ituation하고 where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있죠. 추상적인 상황.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친구 둘이서 싸우고 있어. 그러면 싸움이라는 건 뭡니까? 싸움이라는 상황이죠, 상황. 그렇죠? 그럴 때도 우리가 where 붙일 수도 있고요. 관계부사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내가 뭐 게임을 한다던가, 뭐 play, 놀기를 한다던가 이런 게 다 뭡니까?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그 예시를 여기다 써놓을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싸움이라든가 뭐 놀이라든가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관계부사 where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책에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책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오지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문법 시험으로 막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지문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이제 볼 건데 3번을 볼 건데 사실 여기 2번 특징에다가 쓸까 3번을 따로 쓸까라고 생각했는데 3번에 따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좀 따로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3번. 3번은요. 제가 일단 결론을 여기다가 좀 써놓을게요. 제목에다가. 관계부사를 관계대명사로 전환하는 겁니다. 전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지금 이 3번에 나온 내용이 바로 관계부사에서 고등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3번입니다. 3번. 이건 별표 3개로 안 돼. 한 5개 쳐야 돼. 미안해요. 아까 제가 위에 거만 기억하면 된다 했죠? 죄송합니다. 얘도 기억해야 돼요. 예. 얘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서 시험에서 뭘 내느냐? 얘로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전부 다 개념이잖아요. 개념.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개념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좀 기본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념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좀 말할게요. 여기다 결론을 좀 먼저 쓰자면요. 관계부사는요. 관계대명사로 바꿀 때 전치사에 더하기 관계대명사라는 이런 구조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썼죠. 요게 결론이에요. 요게 결론. 이게 일단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쓰고 했는데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겠죠. 아직 몰라도 됩니다. 제가 결론을 하나 더 쓸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관계부사의 종류가 4개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관계부사에 따라서 쓰는 전치사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아래다 써볼게요. 자, 관계부사의 4종류. when, 그 다음에 where, why, how 이렇게 4개가 있었죠. 그럼 이 관계부사 4개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when 같은 경우는 어떤 전치사를 쓰냐면요. at, on, in 더하기 관계대명사 which를 씁니다. 자, where는 뭘 쓰느냐? 똑같이 at, on, in 하나만 추가해서 to 더하기 which 이렇게 쓰고요. 세 번째, 관계부사 y는 전치사 for를 써서요. for plus which 이렇게 쓰고요. 마지막 네 번째, 관계부사 how는 전치사 in을 써서 in which라는 형태로 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되게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which, 뭐 whose, whom, 뭐 that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저는 지금 which만 썼어요.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기 제가 위치라고 썼는데 요 위치 자리에 다른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다, 없다. who, whom, whose, 뭐 that,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른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다, 없다. 어떨 것 같아요? 쓸 수 없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다 공사 쓰지 마, 자식아. 너 진짜 한 번 더 걸리면 나 줘. 자, 뭐요? 자,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위치 이외에 다른 걸 쓸 수 있냐? 쓸 수 없습니다. 위치만 가능해요. 위치만 쓸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왜 그럴까? 왜? 왜 그럴까요? 왜 whose, 뭐 저기 딴 거 있잖아요. 또 뭐 있잖아. 뭐 that 이런 애들 있잖아. 왜 안 될까?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사실 안 배운 내용인데, 예, 맞아요.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이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후, 홈, 후즈 얘네는 왜 못 쓰는데요?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위치를 썼는데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who나 whom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who나 whom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중에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해됐죠? 쉽죠?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치 쓴 거예요. 됐습니까? 마지막 질문 할게요. 마지막 질문. 그럼 여기에 제가 쓴 이 위치는요. 무슨 격일까요? 주격일까요? 목적격일까요? 주격, 목적격이 똑같이 생겼잖아. 위치는. 그렇죠? 무슨 격일까? 네, 맞아요. 목적격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왜 잘 맞췄는데 오늘? 목적격이야, 목적격. 왜 그러느냐? 이것도 쉬워요. 얘들아,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잖아. 이 명사 이름이 뭐예요? 전치사의 뭡니까? 목적어예요. 목적어. 됐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목적격이지.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결론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내렸는데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거든요. 예시를 보여줄게요. 이 예시는 여러분이 필기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한 1000번째 쓰는 예시인 것 같네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예시를요. 맨날 쓰는 this is the house. 자,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자, 뭐 이거를 해석 못하는 분 당연히 없겠죠. 이것은 집이다. He lives in it. 그는 그곳에 산다. 이거죠. 자, 이 두 문장을 연결해 볼 겁니다. 뭘 이용해서?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연결해 볼 거예요. 자,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 연결할 때는 포인트가 뭐냐? 두 문장에서 공통된 녀석을 찾는 겁니다. 바로 the house와 it이죠. 그렇죠? 자, 뭐 지난번에 배웠던 거니까 그냥 빠르게 넘길게요. 여기는. 자,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명사 부분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대명사를 삭제하고 그럼 남는 게 있죠. 여기 남는 거. 이 남는 거를 the house 뒤로 보내버립니다. 똑같은 놈이었던 애 뒤로 보내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뒤에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관계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여기 마침표 지우고 여기도 지워버리고 자, 얘도 이제 소문자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가 목적어 자리였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겠고요. 앞에 나온 house가 사람이 아니죠. 따라서 관계대명사 which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두 문장 연결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해서 이것은 그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관계대명사를 이용해 합쳤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요. 요거 이 전치사로 끝나요. 이 짜투리로 끝납니다. 뭔가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붙일 수 있어요. 이 전치사를요. 이 in을 요 자리에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 앞에다가. 그러면은 한번 써볼까요? 바뀌는 부분만 제가 보라색으로 쓸게요.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왜 안 내려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his is the house.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이 in which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 which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he lives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됐어? in을 앞으로 보낸 거야. 됐어? 자,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한 단계 더. 여러분 한번 잘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the house. the house는 집이죠, 집. 여러분, 집은 무엇입니까? 장소 아니에요? 그렇죠? 장소니까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쓸 수도 있을까? 얘를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관계 부사.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This is the
house 쓰고 난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 where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은 어떻게? 똑같이 he lives. 됐나요?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결론 부분만 한번 볼까요? 여기 잘 봐봐. 아까 처음에 관계대명사 위치를 썼을 때는 어땠습니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전치사로 끝났어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위치가 제대로 쓰였습니다. 자, 근데 관계부사 where는 어떻습니까? 뒤에 주어 나오고 동사, 일형식 동사 나와서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관계부사 where 쓰는 게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세 개가 뭐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꾸면서 관계부사로 이렇게 전환을 했죠. 거꾸로 관계부사에서 관계대명사로 전환할 때는 이렇게 전치사가 붙게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where는 이 여러 가지 전치사 중에 이번에는 in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완성을 한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학교 시험에서는 지금 이 예문에서 요 자리, 예를 들어 요 자리에다가 which 쓸래, where 쓸래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시험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 해석을 해서? 아니죠. 해석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 했어요. 어떻게 한다? 뒷문장이 완전하면 관계 뭘 써야 된다? 뒷문장이 완전하면 관계 부사.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 대명사. 됐어?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됐죠?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다시 한번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관계 대명사 vs 관계 부사에서의 포인트, 핵심.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여기 아래 전 여기다 쓸게요. 공간이 없어서. 관계 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관계 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됐어?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까? 신기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번에 완수불명이라는 개념 배웠었거든? 기억나요? 완수불명? 잠깐만 복습해 볼게. 안 써도 돼.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다. 수식어는 형용사나 부사죠.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다. 우리 이런 거 배웠었잖아. 지난번에. 그렇죠? 이걸 한번 이거를요. 이 개념을 여기 한번 대입해 볼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잘 봐.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야. 불완전한 문장은 관계 대명사랑 짝이야. 됐어? 자,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야.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부사랑 짝이야. 됐어? 이렇게 또 적용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 역시나 또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게 바로 관계부사예요. 제가 핵심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 설명드렸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번에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이제 전환에 관련된 거, 그리고 아까 관계부사의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온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은 책에 있는 내용도 우리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이제 쭉 봤으니까. 자, 그러면 책에 있는 걸 한번 순차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관계부사. 접속사 플러스 부사구의 역할을 하며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은 형용사처럼 선행사를 수식한다. 아까 설명했던 거죠.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문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요거를요. I still remember the day. 나는 여전히 그 날을 기억해. 근데 그 날이니까 시간이죠. 그래서 when을 쓴 거야. 근데 어떤 날이야? We first met.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when,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time, day, year 등등이 선행사가 된다. This is the time. 이것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다? 이런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입니까? When my favorite talk show is on. 내가 가장 좋아하는 토크쇼가 is on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방송을 하는 뭐 이런 뜻이겠죠. 방송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when을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여기서는 at을 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place, town, house 등등이 선행사가 된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Jim forgot the place 해서 뒤에 수식해주고 있고 뒷문장에도 역시나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 짐은 장소를 잊어버렸어. 어떤 장소야? 그가 그의 자동차를 주차했던 장소입니다. 네, 저도 맨날 까먹습니다. 네. 여기 학원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주차를 할 때 제가 주차하는데 여기도 맨날 까먹어요. 맨날 이렇게 내려가면서 선웅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차 어디다 대셨어요? 로딩 중. 그럼 옆에서 선생님이 아니 학원을 4년 넘게 다녔는데 아직도 주차 장소를 헷갈리냐고 그래요. 아니 맨날 여기다 대고 저기다 대고 하니까 주차를 어디다 했는지 맨날 까먹어요. 이 주차했을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놀이공원 갔을 때.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가. 여러분 내 자동차는요. 스마트폰으로 내 자동차 위치 찾는 게 가능합니다. 아니 뭐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닌데요. 그 어플을 키기가 귀찮아요. 업데이트하라고 막 자꾸 떠갖고 귀찮아서 안 씁니다. 네, 뭐 있다고요 그런 게. 네. 그리고 솔직히 작동 잘 안 돼요. 네. 대충은 나와요. 대충은 어디는. 자, 그다음에 자, Y 같은 경우 이유를 나타내는 reason이 선행사가 된다. Lower prices are the reason. 그다음에 Y 이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자, 역시나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주어, 동사, 온라인 스토어스, 목적어. 삼형식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해석해보자면 더 낮은 가격은 이유이다. 어떤 이유냐? 내가 온라인 상점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내가 온라인 상점을 선호한다. 이러면 안 되죠. 선호하는. 됐어요?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역시나 바꿔 쓸 수 있죠. or 위치로. 자, 그 다음에 아래 how. 방법을 나타내는 way가 선행사가 되는데요. 단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함께 쓰지 않는다. 아까 설명했던 거. 그렇죠? 내가 여기에서 하나 재밌는 질문할 거야. 이따 맞춰봐. 일단 예문 먼저 볼게. So, this is how I solve the problem. 또는 this is the way I solve the problem. 어떻습니까? The way와 how가 함께 있으니까 땡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맞춰보세요. 제가 예문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위에 거랑 똑같이. 자, 그럼 this is the way. 자, 아까 잠깐 이쪽으로 가볼게. 여러분, 여기 잠깐 봐봐. 여기 보면 how를 이니치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써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this is the way 하고 제가 이니치로 썼어요. In which I solve the problem. 자, 이렇게 썼습니다. how 대신에 이니치로 썼습니다. 얘는 맞을 것 같아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 생각해요? 그래요? 틀린 것 같아요? 오, 역시 여러분 대단합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답자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네, 정답자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니치 써도 됩니다. 네, 써도 됩니다. 얘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더웨이랑 하우만 앙쓰기야. 하우만 특이한 거야. 하우만. 알겠지? 더웨이랑 하우만 못 쓰는 거지. 더웨이 이니치는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관계부사 파트에서 뭐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관건은 뒷문장이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이게 결국에는 이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를 구별하는 것의 핵심이다라고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에 대한 이런 우리가 퉁쳐서 관계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관계사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구문분석을 못하면은 망하겠네요. 그렇죠? 얘가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몰라. 그러면 틀려야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구문 분석을 잘해야겠죠. 그죠? 근데 니네 지금 구문 독해 클리닉 밀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구문 독해 제대로 하지도 않죠. 해석만 찔끔찔끔 해놓고 구문 분석 하는 걸 꼬라지 보면은 막 이렇게 끊겨 있는 거 보면 대충 주어 동사 목적어 대충 쓰고 그냥 괄호 그냥 막 괄호도 예쁘게 안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이렇게 돼 있는 놈 없어. 막 이래 괄호가 막 이래. 개판이야 그냥 니네 보면은. 그렇지? 근데 이게 얘들아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학교를 가든 간에 시험의 출제율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몇 프로 나오는지 알아요? 100%예요. 100%. 한 번도 안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100% 나와요, 여러분. 100% 나온다고. 100%.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틀리시면 돼요. 네, 틀리고 조지면 됩니다. 나올 때마다 틀리면 돼요. 네, 작년에 그런 친구 있어요. 나올 때마다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 그래, 너 관계사 나올 때마다 맨날 틀려. 그렇게 조져. 여러분 수능에서도 나와요. 관계사는요. 작년은 솔직히 기억 안 나는데요. 2년 전에, 재작년에는 수능에서 나왔었어요. 관계사. 관계대명사 what도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틀리면 돼요. 수능 문제 틀리면 되죠, 뭐. 까짓 거. 그죠? 여러분 계속 틀리고 조지세요. 네. 여러분, 구문 분석을 못하면 이제 이런 일이,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여러분이 지식은 알고 있어. 뒤에 완전이면 관계부사, 불완전이면 관계대명사. 난 다 외웠어. 관계사 문제 풀 수 있어. 이거 완전히 얘가 목적어 아닌가? 얘 목적어인가? 아닌가? 잠깐만. 이거 찍자. 자, where, 위치. 어느 것이 맞을까요? where. 근데 왠지 위치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답 바꾸면 틀리는데 또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불상사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구문 분석 연습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다음 거 봅시다. 유닛 3번이네요. 주의해야 할 관계사. 자, 여기는 이제 관계사에서의 주요 특징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책의 설명 순서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바로 제가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네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제가 미리 말할게요. 지금 여기에 설명 다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가 중요한 게, 이 생략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생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략되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생략되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목적으로 쓰이면은 그냥 생략할 수 있다. 그냥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냥 생략 가능하고 다만 여기에서 주의점이 있어요. 단, 여기 주의점이 안 써 있으니까 제가 써놓을게요. 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에서는 생략이 안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하나 더 있네, 쏘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리고, 그, 아래에 써 있는데요. 계속적 용법입니다. 계속적 용법. 자, 여기에서는 생략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생략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냥 생략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I couldn't believe the story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죠. 근데 뒤를 보시면 주어 나왔고 told 동사 나왔고 me 간접 목적어예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얘가 어떻다? 그냥 생략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가 생략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 갖다가 시험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생략에 관련된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가 생략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해석이 올바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에서 진짜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로 중요한 거는 생략되고 난 다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그럼 생략되고 난 다음에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문장 구조가. 일단은 선행사, 명사가 나와야겠죠. 원래는 명사 다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원래는 아직 쓰지 말아봐요. 원래는 명사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얘가 목적을 한 소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원래 문장 구조였습니다. 근데 얘가 생략이 되네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명사 뒤에 주어 동사만 덩그러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명사, 주어 동사. 명사, 주어 동사 나오면 뭐다? 아, 이 주어 동사가 얘를 꾸며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 쉬운 예시로 보여줄게요. 여러분, 우리가 I have a book 이런 예시가 있어요.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 이거 너무나 쉽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를 내가 순서를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a book I have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순서를 바꿨어. 그러면은 위에 거는 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 순차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아래 거는 어떻습니까? 아래 거는 a book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자, 명사의 주어 동사 나왔어. 명사의 주어 동사 나왔어. 어떻게 하라고요? 얘가 꾸며주는 거라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말은 문장 순서를 바꿔도 전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영어는 문장 순서를 바꾸니 해석이 달라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작을 하든 해석을 하든 얘가 주어냐 목적어냐 이 구문에 따라서 해석이 정말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만 바꿨는데 해석이 아예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라면은 이 주어 동사가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생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략된 그 다음 문장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번에는. 자, 방금 전까지는 목적격. 목적격은 뭐다? 그냥 생략 가능한데요. 주격 관계 대명사는 그냥 생략은 안 됩니다. 그냥 생략은 안 되고 세트로 생략이 가능해요. 세트로. 그 세트가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 얘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 그냥 생략이 가능한 건 아니고 이 조건이 책에 쓰여 있는데 뒤에 형용사구나 분사구가 올 때 생략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 봐봐. 네, 이거 안 써도 돼요. 잘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the girl 이렇게 썼어. 그리고 관계대명사 who 쓰고 is 쓰고 pretty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쁜 소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잘 봐봐라 얘들아. 잘 봐봐. 여기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이 가능하다 했죠. 그렇죠? 그럼 얘를 날려버릴게요. 그럼 남는 게 뭐야? 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예쁜 소녀 할 때 더 걸 프리티라고 쓰나요? 아니요. 더 프리티 걸이라고 쓰죠. 됐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깁니다. 이렇게. 즉 쉽게 말하면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에 더하기 비동사 나오고 그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용사 보어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한 단어야. 한 단어면은 그러면은 이때는 얘가 생략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쉽게 말하면요. 두 단어 이상이야. 그러면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되면 됩니다. 됐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됐나요? 그래서 지금 예시를 한번 볼게요. The girl 주어 나왔습니다. 동사가 여기 있어요. My sister, 보어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럼 보시면요. 요 덩어리가 앞에 있는 너거를 꾸며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주격 관계대명사 is wearing 동사 나왔고 the school uniform 목적어 나왔어요.
됐어? 이런 구조야.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to 주격 관계대명사고 is가 비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세트로 생략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세트로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려요. 근데 뒷문장을 보니까 어떻죠? 하나, 둘, 셋, 네 단어가 나왔네요. 두 단어 이상 나왔죠?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또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면요. wearing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문법적으로 우리가 분사라고 부른 놈이거든요. 현재 분사. 분사는요. 미리 말할게요.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분사는 형용사거든. 형용사는 누굴 꾸미지? 명사 꾸며주잖아. 그치? 그래서 wearing the school uniform이 명사 너거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주격 관계대명사의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이 가능하다. 단 뒤에가 두 단어 이상일 때. 이건데요. 자, 역시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역시나 얘도 위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생략할 때랑 마찬가지로 생략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생략되고 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얘도 여기 오른쪽에다가 제가 아까처럼 결론을 쓸게요. 아까 전에 쓴 결론이 이거였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오면은 주어 동사가 꾸며주는 거다. 그럼 얘는 어떻게 올까? 명사 뒤에 ing가 오거나 명사 뒤에 pp 과거 분사가 오거나 이게 대표적이겠죠.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걔네들은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온다면은 뭐다? 아, 얘가 꾸며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 명사, pp가 나오면 뭐뭐 되는 명사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생략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갈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관계부사 할 때 살짝 배웠던 거죠.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좀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예문부터 봐봐. 여기 with whom 보여? 아까 전에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 관계부사를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바꿀 때 in which, at which, on which, 뭐 for which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which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봐봐. 여기도 whom이 들어가 있네. 그럼 뭐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혼란이 올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은 제가 결론을 먼저 내리자면요. 관계부사랑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가 똑같냐라고 하면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둘이 똑같은 게 아니야. 아니 이건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일래나? 여러분 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거 배우나? 고3 때? 안 배우나? 아니 넘어갈게. 미안해. 넘어갈게. 알았어. 수학 얘기 꺼내서 미안. 넘어갈게요. 여기 수학 잘하는 사람이 딱 봐도 있어 보이지 않는데 네, 넘어갈게요. 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자. 관계부사 이렇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관계부사의 종류는 4개였죠. 뭐였습니까? when, where, why, how 4개밖에 없었습니다. 각각 시간 이거 안 써도 돼요. 장소, 이유,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4개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전치사는 종류가 몇 개일까요? 뭐 오지게 많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전에 썼던 in, at, on, who, 뭐 for 이게 지금 아까 썼던 전부거든요. 근데 전치사가 이게 다인가요? 아니잖아. 겁나 많잖아. 뭐 for도 있고요. 뭐 despite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during도 있고요. 뭐 엄청 많잖아. 등등등. 그렇죠? 되게 많아요, 종류가. 자, 그럼 여러분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유, 지운 것도 일이네. 자, 관계부사를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왜? 종류가 여기서 4개밖에 안 되니까. 전치사의 종류 그냥 퉁쳐서 한 50개라고 한번 쳐볼게요. 저도 몇 개인지는 몰라요. 자, 4개밖에 안 되니까 4개밖에 안 되니까 이 4개는 이 50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계부사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언제든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부사로는 항상 바꿀 수 있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를 들어서 from, which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얘를 관계부사 뭘로 쓸 건데? when, where, why, how 중에 뭘 쓸 건데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관계부사와 연관지어서 할 때는
관계부사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4개 종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4개를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바꿔 쓴 겁니다. 됐어? 그리고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은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위치를 쓴 거예요. 됐어? 그러면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들도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 전치사들. 그렇죠? 그럼 그 나머지 전치사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전치사를 쓰고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쓸 텐데 이 명사 자리에는 위치를 쓸 수도 있지만 당연히 품을 써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일 경우에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라면요. 그럼 당연히 품을 써야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부사는 곧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구나. 이 둘이 아니에요. 이 둘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관계부사를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구조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말인 거지 둘이 똑같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똑같은 건 아니라고. 됐어? 예를 들어서 예훈이랑 똑 닮은 쌍둥이가 있다고 한번 쳐봐요. 그럼 쌍둥이가 와서 너 대신 수업을 들을 수는 있지만 걔가 너의 인생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너랑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바꿔서 쓸 수는 있지만 둘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알고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보죠.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이나 관계사절 끝에 올 수 있다.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쓰인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 이건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거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시를 보면 좀 알 겁니다. 자, 요 예문을 볼게요. 자, tell me, 나에게 말해줘. 그 남자에 대해서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야. 관계대명사 수식해주고 있죠. 주어 나왔고 fall in love 동사 나왔고요. 전치사 나왔네요.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나왔습니다. 앞에는 the man이라는 사람이 쓰였기 때문에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whom을 쓴 겁니다. 목적격이니까 whom을 썼어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전치사 짜투리로 끝나는 거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with를 앞으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낼 수 있다고. 그래서 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with whom이라는 형태로 완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던 with가 빠져서 이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됐나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책에 안 써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써주세요. 자, 아까 전에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고요.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는 어떨까? 얘는 뒤에 완전일까 불완전일까? 사실 이건 쉽게 알 수 있는데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일까 불완전일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 여러분 아까 관계부사를 뭘로 바꿨었어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바꾸지 않았었어요? 그럼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오겠어요? 완전한 문장이 오겠지. 이 정도의 응용도 안 된다. 아니 아그들아 여기 예문 봐봐. 여기 예문 관계대명사지 whom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라고? 불완전이라고 불완전. 그래서 with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나왔잖아. 그렇지? 여기 봐봐. 전치사의 관계대명사지. 뒤에 뭐 나왔어? 주어, 동사. 일형식 완전한 문장 나왔잖아. 됐어?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라고. 되셨나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게 결론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자, 여기 특징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전치사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that을 쓸 수 없다. 자, who나 that은 전치사 뒤에 쓸 수 없다. 이거예요. 전치사 뒤에 who, that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면은요. 지금 요 아래 있는 예문을 봐봐. with라는 전치사 나왔죠. 전치사 뒤에 뭐다? who 안 되고요. that 안 된다고요. 됐어요? 둘 다 안 된다고. 둘 다 안 된다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with의 원래 자리가 어디였어? 여기 맨 뒤였죠. 그렇죠? 그래서 맨 뒤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맨 뒤로 보냈어. 이러면은 가능합니다. who나 that을 써도 돼요. 됐어?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만 안 오면 된다고요. 전치사 뒤에만. 됐어?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배울 내용의 마지막일 것 같네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보겠습니다. 사실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은요. 중등부 그것도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녀석입니다. 중등부에서는 그렇고요. 고등부에서 사실 고등부에서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다. 고등부에서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을 가지고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잘 안 내요. 이 계속적 용법은요, 사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계속적 용법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고등부에서는요. 고등부에서는 어떻게 내냐면 이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랑 여러분이 이제 앞서서 이 교재 기준으로 앞서서 나왔던 분사구문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분사구문과 계속적 용법이 관련성이 있거든. 이걸로 시험을 냅니다. 고1에서 당장 니네가 내년에 겪을 거예요. 됐어? 근데 이게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랑 분사구문이라는 놈이 둘이 비슷하거든요. 관련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관련성을 설명하는 건 내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떤 책에서도 못 봤어요. 문법 교재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근데 시험엔 겁나 잘 나와요. 시험엔 겁나 잘 나와.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줌이 아니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 태린이가 복귀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간 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뭔지 일단 오늘은 여러분이 그런 복잡한 것까지는 말고요. 개념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만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현행사의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일 때 사용하며 관계대사 앞에 코마를 붙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짧게 설명이 정말 참 성의 없게 해놨네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기본. 자,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요 위치를 여기다 놔야겠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입니다. 지금 안 써도 돼요. 잘 봐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맞죠?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큰 틀은 결국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근데 여러분 또 기본을 제가 말해볼게요. 여러분 형용사라는 거는요. 항상 하는 역할이 두 개예요. 두 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전부 다 명사를 꾸며준다. 즉 수식어의 역할을 배운 겁니다. 근데 형용사는 한 가지 역할을 더 하죠. 뭡니까? 맞습니다. 보어 역할 하죠. 보어 역할. She is pretty. pretty가 보어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요. 항상 문법을 배울 때 형용사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은 쓰임이 두 개가 있구나.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관계대명사가 형용사 절이래. 관계부사도 형용사 절이래. 그럼 너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수식하는 역할과 보어의 역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해줘야 된다. 분사를 배울 때도 똑같아요. 분사가 형용사라고 했죠, 아까. 그럼 현재 분사니 과거 분사니 이딴 것들이 있어. 그럼 얘네도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어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도 형용사로 쓰일 수 있어. 그럼 투부정사도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어의 역할을 하는구나. 항상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잠깐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거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형용사는 수식어와 보어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수식어라는 거를 우리가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한정한다 또는 제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정 또는 제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어라는 거는 계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풀자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되는지 그 설명이 필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구라고 하기엔 너무 성의가 없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girl이라고 해볼게요. 자, 절반이 여자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내가 수식어를 하나씩 붙일 거거든요.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자, 여기서 내가 pretty girl이야, pretty girl. 예쁜 여자야. 그럼 예쁜 여자는 한 요만큼밖에 없겠죠. 자, 제한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떠냐? 수식어 또 붙였죠? 키가 크냐? 그럼 예쁘면서 키도 커야 돼. 그럼 또 한 요만큼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또 심지어 리치, 돈도 많아야 돼. 자, 그러면 한 요만큼밖에 없겠죠. 자, 제가 어떻습니까? 수식어를 붙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점 범위가 제한되고 있죠. 됐어요? 그래서 수식한다라는 말은요. 제한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랑 똑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책이라고 했어요. 책. 그럼 내가 어떤 책 말하는지 여러분 압니까? 알 수가 없죠. 왜? 수식어가 없으니까. 범위가 무한이에요. 무한. 됐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지금 수경이 책상 위에 있는 책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됐죠. 제한이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수식이라는 거는 제한한다, 한정한다랑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보어라는 거는 계속과 똑같은 의미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이 원래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원래는 부연 설명의 개념으로서 나온 거예요. 원래 이 관계대명사라는 개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I have a friend. 내가 친구 한 명이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말해볼게. 야, 내가 친구 한 명이 있다. 그럼 그 친구가 어떤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부연 설명을 하는 거야. 어떻게? 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is rich 부자야 이렇게 말했어. 그럼 이게 뭡니까? 부연 설명해 준 거야. 이게 원래 관계대명사의 원래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본질적인 개념. 우리가 깔끔하게 해석할 때는 나 부자인 친구 한 명 있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얘를 꾸며줘서 문법적으로는 이렇지만 관계대명사의 원래 이 의미는 부연 설명이에요. 어떤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 되셨나요? 자, 이런 건데 지금 계속 이제 보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자면 쉬운 예시로 she is pretty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pretty를 잠깐 가려볼게요. 이렇게 가려봐. 얘가 없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 상태에서 she is 그녀가 어떤 상태냐면 내가 말할까 말까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말할게. 그녀가 어떠냐면 말이지. pretty 예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얘가 설명을 해준 거죠.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보어라는 거는 곧 계속해서 말을 이어서 한다, 설명을 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관계대명사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자, 이걸 이제 제가 예시를 쓸 건데 이 예시는 여러분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똑같은 예시를 2개 쓸 거거든요. Who becomes a teacher. 자, 이렇게 썼고요. 자, 똑같이 쓸 거예요. 위에 거랑. I have a son who become a teacher. 자, 똑같이 썼습니다. 예시를 똑같이 썼는데 차이점을 딱 한 개만 둘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1번 예시, 2번 예시 있죠? 2번 예시에다가는요. 이 후 앞에다가 콤마를 찍었습니다. 자, 이게 좀 티가 안 날 수 있으니까 다른 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콤마를 찍었습니다. 자, 차이점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콤마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해석이 아예 달라집니다. 1번, 2번. 아예 달라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거를 쌤이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Who become a teacher? 미쳤나봐. S를 빼먹었어. 예,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덩어리가 어떻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a son을 꾸며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그럼 위에 거를 해석해 볼까요? 어떻게 해석할까? 나는 선생님이 된 아들 하나를 가지고 있다. 아들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보라색 괄호를 먼저 해석했죠. 나는 선생님이 된 아들 하나가 있다. 지금 해석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아래 건 어떤지 볼까요? 아래 거. 자, 아래 거는요. I have a son 하고 콤마가 찍혀 있어. 여러분, 콤마가 우리말로 뭐예요? 우리말로. 아니, 우리말로 뭐냐고. 해석이 아니고 콤마가 우리말로 뭐. 그럼 넌 퀘스천 마크는 뭐라고 할 건데? 퀘스천 마크는 뭐야? 물음표잖아, 물음표. 우리말로. 그럼 콤마는 우리말로 뭐냐고. 나 진짜 아니 콤마가 우리말로 이게 우리말로 뭐냐고. 이걸 우리말로 뭐라 하냐. 아니 그건 쉼표잖아, 쉼표. 이 그지들아. 나 진짜 이 얘라 국어쌤이 콤마를 한다고?
국어쌤 잘못됐네. 쉼표라고 해야지. 이걸 콤마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봤을 때 쉼표라고 하면 너네가 못 알아먹을까 봐 그러는 거지 않을까? 네, 쉼표예요, 쉼표. 여러분, 쉼표는 무슨 뜻이에요? 쉬라고요, 말 그대로. 쉬라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래 거랑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릅니다. 아래 거는 I have a son. 내가 아들 하나가 있어. 근데 또 becomes a teacher. 그가 선생님이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해석 방향이 이렇게 가죠. 됐나요? 그럼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뭐 똑같은 말 아니에요? 위에 거나 아래 거나? 그냥 해석하는 방향만 다르지 그냥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의미도 다릅니다. 어떤 의미가 다르냐? 한번 볼게요. 자, 1번에서 나온 I는요. 제가 질문할게요. 1번에서 등장한 이 I는 아들이 몇 명 있을까요? 모른다예요. 모른다요. 예를 들어 내가 아들이 한 5명 있어. 얘가 티처가 됐어. 얘는 의사가 됐어. 그럼 이랬을 때 1번 문장 쓸 수 없어요? 쓸 수 있잖아. 나 선생님이 된 아들 한 명 있는 거 맞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몇 명인지 모르는 거야. 아래 거는 어떨까? 2번은 아들이 몇 명일까요? 한 명이에요. 왜? 여기서 쉬었잖아. 내가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쉬었잖아. 근데 그 한 명이 선생님이 됐다고. 됐어? 그러니까 2번은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나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콤마 하나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고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이 영어라는 언어는요, 이 세밀함이 포인트예요. 세밀함. 이 콤마 하나 때문에 지금 해석이 달라지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꼼꼼하고 세밀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포인트인데 여러분은 구문분석 할 때 대충 그냥 얘가 목적어고 여기가 수식어인데 그냥 대충 이만큼 해놓고 목적어 이딴 식으로 해놓고 있으니까 얘네가 이제 꼼꼼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영어는요, 여러분 되게 살살살 다뤄줘야 돼요. 강아지 풀 마냥. 살살 다뤄줘야 돼. 이렇게 조금만 세게 다루면요, 얘가 막 모가지 꺾이고 막 풀 다 날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살 다뤄줘야 되는 언어예요. 영어는요. 이 콤마에 의해 달라진다고요. 자, 그럼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읽어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후와 위치만 사용 가능하다.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중등부 시험에서 특히 잘 나옵니다. 접속사의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관계대명사는 애초에 이거잖아요. 접속사의 대명사잖아. 그렇죠? 자, 대은 계속적용법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 사실 책에 설명 잘못 나와 있어요. 후와 위치만 가능하다고 지금 써 있는데 사실은요. 좀 정확하게 좀 써야 되는데 이거. 제가 좀 다시 쓸게요, 이거. 이 책 누가 썼어, 이거 진짜. 영문법 안 배운 사람이야. 자, 다시 할게요. 아니 뭘 또 찾고 있어. 자, 계속적용법에서는요. that과 what은 사용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럼 나머지라고 하면 who와 which만 있나요? 아니잖아. whom도 있잖아요. whose도 있잖아요. 다 사용 가능합니다. 됐죠? 계속적용법에서. that이랑 what만 안 되는 거예요. that이랑 what만. 자,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해석이 좀 다릅니다. I learned about. 나는 바흐에 관해서 배웠는데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는 is called 불리워져. 클래식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을 해석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고 뭐뭐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또는 목적격이라면 그리고 뭐뭐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해석법을 여기다 써드릴게요. 계속적용법의 해석법. 해석을 어떻게 한다? 해석할 때는 그리고 뭐뭐는 그리고 뭐뭐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접속사를 꼭 그리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어? 근데 대부분은 그리고가 많아서 제가 그리고 뭐뭐는 그리고 뭐뭐를 이걸로만 쓴 거예요. 알겠죠? 제일 많이 해석되는 게 이겁니다. 제일 많이 해석되는 거. 요거는 좀 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징이 나와 있는데 특징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 부분들은 사실 제가 또 설명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하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적용법 설명 마저 저한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주세요. 자,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지난번에, 잠깐만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지난번에, 그래머가 공교재 119쪽이고, 워크북이 94쪽까지였네요. 그러면은, 일단 본교재는 120에서 123입니다. 120에서 123. 그 다음에, 워크북이, 어디 갔냐? 워크북이 94쪽까지. 워크북은 95에서 주의해야 할 관계사니까 95에서 100쪽까지입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 다음 시간에 복합관계사. 끝날 수 있겠다. 95에서 100까지 하면 되겠다. 네, 95에서 100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구문 분석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구문 분석 못하면 관계대명사 못 풀죠. 그리고 추가로 질문할 거 있으면은 좀 체크해 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페널티 쓰셔야 되는 분들은 A자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